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. 예고한 대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급증한 가계부채를 진정시키는 데 특단의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?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수님 예상한 대로 일단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. 그래서 대출 조이기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? 그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금년 4월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었어요. 네. 근데 그 4월 달에 나왔던 계획을 6개월 땡겨서 실시하겠다. 네. 이제 그 내용인데 그럼 4월 달에 나온 내용이 뭐냐? 4월 달에 나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하나는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. 네. 그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대출 상환 능력이 없으면 돈 안 빌려주겠다. 예. 덜 빌려주겠다.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1월서부터 대출 할 수 있는 그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의 그 가격을 대폭 낮추어서 예. 내년에는 2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1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 DSR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는 게 큰 한 꼭지고 또 하나는 형편이 어렵거나 또 취약 계층의 경우나 또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규제에서 조금 예외 조항을 많이 뒀다.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럼 어떻게 보세요? 이번 조치가 전체 부채를 좀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?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. 예. 그러니까 증가 속도를 지금 10%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 속도를 조금 줄이는 데는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학자로서 근본적으로 질문 던지는 게 네. 10% 증가하는 게 왜 문제인가?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근거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은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5, 6% 그리고 내년 후년에 목표로 하는 4% 이렇게 내려간 적은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어요. 네. 대부분이 7, 8% 증가했거든요. 근데 정부가 유독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그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. 왜? 사실상 대부분이 다 실수요라고 봐야 된다. 누구는 실수요가 누구는 투기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하지만 예.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상당히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네, 교수님 그런데 또 그 반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가계부채가 결국 이른바 영끌,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낸다, B2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온 측면에서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영끌이 그럼 영끌이 범죄인가요? 빚끌이 범죄인가요? 그 젊은 세대가 자기도 그러면 기존 제도를 가지고 뭔가 한번 꿈이 있는 것인데 그 꿈을 왜 영끌이다 빚끌이다고 해서 그렇게 억제하냐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요 지금 빌리는 사람의 70%가 지금 상당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LTV율도 40%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수준에 내놔봐도 그 담보 비율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영끌이다 빚끌이다 이게 너무 여론 중심으로 재판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저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.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너무 좀 세다. 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일단 또 저희는 또 여러 측면의 네, 의견을 좋습니다.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. 또 정부나 다른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이른바 영끌, B2를 통해서 자산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몰아질 경우에 부동산,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가 있고 이렇게 과열되다 보면 한꺼번에 이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. 그래서 미리 좀 완만하게 가야 된다. 이런 취지에서 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.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에 또 질문 좀 좋습니다. 드릴게요. 네, 일단 이렇게 서로 이견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다만 지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좀 이견이 있겠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꼭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는 동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? 당연하죠. 네, 그 관련해서 지금 그래픽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관련 대책이 있습니다. 네.
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세 대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전세 대출 그리고 집단 대출, 아파트 지었을 때 한꺼번에 그 입주자들이 받는 집단 대출도 공급을 하겠다, 이런 취지인데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당연하죠. 집단 대출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것이고, 전세 수요는 대부분이 실수요자고, 그다음에 전세는 전세금을 뛸 가능성이 없어요. 확실한 저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, 그리고 지금 그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단 말이죠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 규모를 총량으로 하는 것은 타이밍이 저는 매우 안 좋다고 봐서 이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네. 오늘 나온 대책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, 오늘 또 하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. 유류세를 20%를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떻습니까? 이 부분도 좀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까요? 뭐 물가 안정은 저는 아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좀 늦었다고 봐요. 예, 늦었다고 보고, 유가가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왜 신속하게 정부가 이거 조치를 하지 않고, 지금 뭐 유가가 오른 지 몇 달 뒤에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왔어요. 좀 정부가 굼 뜨지 마라. 이 지금 부채 관리는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설치면서 이게 이렇게 국민들의, 서민들의 주머니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왜 진작에 안 나왔는가? 1,500원 할 때가 몇 달 전인데 지금 대부분 1,700원 중반대에서 1,800원대를 하거든요. 네.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이 조치를 해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. 네, 일단 지금 그 유류세 인하도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, 이렇게 비판적인 네, 이거는 시각으로 물가 차원이 아니고 네.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의 문제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그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먼저 나왔어야 된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류세를 통한 세수 확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? 아니 그동안 세금 엄청 걷었다면서요. 네. 30조, 40조 더 걷었다면서요. 지금 우리 국민들이, 특히 자영업자, 서민들이 금년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네. 정부가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,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. 저는 늦었지만 환영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빨랐으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, 이렇게 네. 보는 거죠. 일단 이 유류세와 더불어서 다른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다,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동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공공요금 못 올릴 거라 봐요. 그 공공요금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못 올릴 것이라고 보고,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공공요금 현실화를 할 수밖에 없다. 따라서 지금은 안 올라가서 좋은데 이제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.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네.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게, 요새 기름값 너무 치솟아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반영되는 시차는 좀 있는 거죠? 그것도 저는 나름이라고 봅니다. 네. 정부가 조금 푸시를 해서 조금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가 행정 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. 만약에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게 정유사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어 가지고 뗄 수 있으면 이게 늦춰서 할 것이다. 저는 그래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속하게 혜택이 국민에게,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저는 좀 해줘야 된다. 그럴 때 행정력이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뭐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미 비싼 값으로 들여온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재고 소진하고 나서 하겠다,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, 이런 그건 말씀이신 핑계고요. 거죠? 네. 이분들이 그 원유를 들여올 때 보통 배럴당 40불, 50불 할 때 들여온 원유들 가지고 지금 정유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올랐는 것은, 그렇죠? 얼마든지 저는 그것을 전에 싼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마음만 먹고 정유사가 마음만 먹으면 저는 아주 신속하게 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정유사에서는 정유사 나름대로 입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